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같이 브리핑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 발생 사례보다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중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보다 이동 후 격리 중에 발견된 사례가 많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또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검역 현장에서 발견되는 환자보다 자가 격리 중, 즉 검역 당국에는 무증상이었고 네네. 무증상으로 있다 자가 격리 중에 이제 발견된 환자가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총 23명 중에서 검역대 4명, 네. 자가격리 중에 19명 이렇게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것은 자가격리 이후에도 발생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예. 그러면 좀 14일의 잠복 기간이라는 그 격리 기간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예. 그런 점을 좀 더 들여다보고 앞으로 더 이상 감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은 즉 14일 이후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전제된다면 큰 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해외 유입 사례가 15일째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이제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대목이 해외 유입 리스크가 큰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한해서는 PCR 검사, 그러니까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늘어나는 해외 유입 사례를 좀 줄이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PCR 검사를 전원 입국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에 실시하고 그걸 지참하고 온 사람들한테만 비자를 발부할 수도 있고요. 또 입국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제 입국을 못하게 막는 이제 그런 방식은 다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형태는 입국 자체를 전면 제한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입국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 교민들이라든지 우리 관련된 분들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반대로 자가격리자의 해외 무단 이탈 사례, 요거 이제 많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도 정부가 좀 보완을 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물론 필요하고요. 예.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자가격리 중에 미국을 다녀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좀 보완해야 지점이라고 지적이 됐는데 첫 네. 번째는 이 자가격리 앱이라는 것이 모바일 폰을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폰 자체의 프로그램상의 에러가 있으면 추적이 안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지금 이 법무부의 출국 관리와 이 자가격리자 보건복지가 갖고 있는 리스트와 연동이 되지 않아서 예. 체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출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자료를 호환해서 연동돼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제 보완하기로 했고요. 예.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특히 해외 입국과 관련돼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카자흐스탄 국가처럼 예. 지금 폐렴이 원인 미상의 폐렴이 코로나19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서 지난 일주일간에 해외 입국자가 총 거기 나온 124명이 입국자인데 그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만 53명이 환자로 발생했습니다. 네. 예. 40%가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 질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별로 감염 위험의 등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별로 좀 차등 조치를 하겠다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면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처럼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사례를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명 이하입니다. 비교적 네. 수도권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누적 확진자 수를 봤을 때는 지금 대구에 이어서 서울이 두 번째로 많거든요. 이 같은 추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지난 거의 한 달 반 정도 서울 지역에서의 감염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분의 여파라고 보이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인구도 훨씬 많고 밀집도도 훨씬 커서 감염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 부분들이 뭐든지 이게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최소한 잠복기를 고려한 14일간, 2주간의 추세를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열흘 이상 10명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수도권 지역은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줄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대전과 또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장모가 조금 더 증가하겠구나, 조금 더 추세 더 봐야 되겠구나라는 점에서 예. 수도권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를 저희가 좀 들여다볼 건데 대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했는데 그냥 스치기만 했다는 거예요. 네네. 거의 아주 가깝게 접촉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감염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뭐 아시다시피 접촉 감염, 즉 뭐 환자가 접촉했던 모든 물체 표면이라든지 이런 역학조를 통해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 사실이 없는데 동일 공간에 같이 동일 시간에 운동을 했었다는 것만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뭐 어제 그저께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방 조치와 함께 역학 조사도 좀 더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는 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예. 또 지금 그러한 사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을 고려해서 예. 추가적인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네.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걱정이 되는 건 이 헬스장을 찾았던 확진자가 라이브 카페에서 길게는 3시간 동안 또 색소폰을 연주했던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말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추가 감염의 우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색소폰을 부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이 호흡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말 전파의 가능성 당연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악기를 통한 악기에서 그런 그 전파된 가능성의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금 예, 가능성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예방 원칙과 선제적인 조치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고요. 과학적인 증거 부분에 아직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접촉자도 확인하고 예.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당 지역 그 라이브 카페들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 대전의 사례들 저희가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들여다봤는데 대전은 지금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26일까지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네, 광주가 원래 대전보다는 이 전파 사례가 더 많고 잦다 보니까 일찍이 광주와 전남은 2단계 상향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3단계로 좀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런 우려가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광주 지역이 지금 2단계로 된 것이 이제 열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의 추세가 관리되고 있느냐, 통제되고 있느냐라는 판단은 최소 2주 정도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네. 잠복기를 고려해서 그래서 보통 2주에서 두 번의 잠복기, 28일 그 사이에서 대부분 이제 중간 점검을 하고 예. 거기서 충분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전제, 그다음에 환자가 놓치지 않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통제 범위 안에 대부분 다 조사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예. 이 부분은 한 일주일이나 일주일 지나면 줄어들겠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판단을 즉 3단계로 올려야 되겠다는 판단하기엔 좀 아직은 좀 어렵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지난 다음에 이런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 3단계를 올려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시점 그때까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기간까지 판단하는 기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방역 조사의 철저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방역 조치가 있습니다. 이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 외 소모임이 금지가 되는데 이를 두고서 이제 이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이 좀 없다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좀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교회에서 그런 자꾸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교회에서 교인들도 또 그런 점이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시고 좀 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당국자분들과 또 교인 여러분들께서도 예. 적극적으로 보호구 착용과 개인위생 손 씻기 같은 부분 또 지금 방역 당국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이게 계속되는 조치는 아니고요. 결국 감염이 어느 정도 통제되면 분명히 이제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실제 여러 사례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엇갈려 앉고 이런 조치만으로도 수백 명이 같이 있는데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고 이 부분이 습관이 되면은
그래서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다면 이런 조치도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체 얘기를 할 건데요. 국민 3,055명 중에 단 한 명에게서만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 0.03%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 숫자 좀 명확하게 될 것 같고요. 원래는 5,055명을 조사를 했고요. 예, 예. 거기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한 사람하고 예. 서남권 지역에서의 이 자발증 환자해서 총 5,050명의 두 집단을 갖고 했습니다. 거기서 한 명이 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예, 예. 퍼센트를 지금 단계에서 굳이 두고 해석을 하는 건 좀 의미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전수조사를 국민 전체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구 예. 경북 지역은 빠졌고 또 검사 방법 중에 중화 항체만 갖고 검사한 겁니다. 네.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에 대응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중화 항체는 또 지속 기간도 짧습니다.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생긴 항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항체 다 검사해봐야 돼서 예. 이걸 갖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그래도 항체 검사를 지금 첫 번째로 실시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예. 0.03%에 불과하지만 그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계산하면 충분히 감염 숫자는 많았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확진자 수는 현재 13,000명 아닙니까? 네네. 아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아직 많이 적습니다. 그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대로 스페인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실제 확진자보다 감염자 숫자는 10배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의 논의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WHO도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을 저희도 확인한 최초의 조치고 앞으로 이런 항체 검사를 2달간 예. 간격으로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네.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조사가 사실 일반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는 있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조사기 때문에 해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를 해봐도 좀 항체 형성률이 우리가 현저히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스페인이 5%, 런던이 17%,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도 7.3%라고 하는데 해외에 비해서 우리의 항체 보율이 이렇게 낮은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애초에 검사하는 검사 대상의 숫자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아직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해외처럼 많이 퍼지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예. 뭐든지 인구 대비 숫자로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많이 퍼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염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 네. 만일 퍼진다면 더 위험한 크게 더 집단감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우려도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예.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증거하에서 지금 증거를 갖고 예. 어디를 위험하게, 어디를 더 많이, 어디를 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그런 정책적인 증거를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그 비교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이 시간 통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